자연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원숭이를 삼키는 독수리나 물고기 안에 도둑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25종의 음악을 가진 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10종의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한 마법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모험에 함께 참여해 보시겠어요? 1위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비, 스투키게 그로스빅스입니다. 맞아요. 이 새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새로 카디널 버드, 버지니아 카디널, 노던 카디널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명한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에 등장하는 빨간 새가 바로 이 새를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그 분노 가득한 시선을 보면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머리에는 깃발 같은 깃털이 있으며 수컷의 눈 주변과 부리 아래에는 검은 깃털이 있어 전체적으로 빨간 깃털에 약간의 회색이 섞여 있습니다. 암컷의 깃털은 주로 회색이며 날개와 꼬리깃은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빨간색의 웅장함과 빨간색의 대화가 어우러져 검은색과의 대비가 매우 강렬하여 매우 포토제닉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는 운 좋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새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매우 잘 부르며 25곡 이상의 곡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들은 희귀성이 있어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거부할 때 카메라 장비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컷은 공격적이며 다른 새들과 영역을 두고 자주 싸웁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작은 생물들에게도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미국 7개 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 18일에는 한국의 한길문 전국연사 무총장으로부터 명예 그린 대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 위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사냥꾼, 원숭이 독수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원숭이를 잡아먹는 매우 사나운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가 유인원 속에서 먹히는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의 독수리는 몸 길이가 91cm, 무게 약 13kg이며 날개를 펼치면 2m 이상 되는 거대한 존재로 30층에서 떨어지는 화분이 사람의 머리에 부딪히는 정도의 힘으로 하늘에서 극강하합니다. 원숭이는 눈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으며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만약 잡히게 되면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숭이 독수리는 원숭이의 눈을 찔러서 도망칠 수 없게 한우 먹습니다. 물론 육식 동물이므로 뱀, 도마뱀, 토끼, 서민, 개, 돼지 등 작은 동물들도 먹이로 삼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숲에서는 원숭이 독수리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숲의 왕자로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사냥꾼 독수리 중에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난폭한 성격으로 화가 나면 머리에 깃털이 여러 겹으로 뻗어나가며 작은 부채처럼 반원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원숭이를 먹는 발에 머리털이 폭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화가 나려고 하는 징후이므로 이때 도망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순간에는 공격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독수리는 매우 애정이 깊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의 짝만을 인정하며 한 번에 하나의 새끼만 낳습니다. 게다가 새끼가 자라는 2년 동안은 곁에 두므로 번식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활동과 맞물려 서식지가 감소하여 결국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원숭이 독수리는 약 300마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3위는 화려한 공작의 깃털을 가진 브라운테일 레인보우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지개 같은 광채를 가진 새입니다. 깃털은 공작과 같으며 수컷과 암컷의 색상이 다릅니다. 수컷의 깃털은 아름다우며 머리는 청록색, 눈 주변은 남색에 노출된 피부, 목 뒤쪽은 적동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는 깃털, 등은 청록색과 자주 청록색입니다. 두 날개의 표면은 청자색이며 하복부와 복부는 앵커색으로 갈색과 흰색의 두드러진 무늬가 있습니다. 꼬리 깃털은 갈색입니다. 많은 색상이 혼합되어 무지개 색의 금속 광택을 발산하여 급식의 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컷의 머리에는 초록색의 잎사귀 모양의 관이 높이 솟아 있으며 깃털의 기부는 얇고 노출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숟가락 모양으로 말려 있습니다.
벨벳처럼 신기하고 화려합니다. 중국 티베트족에서는 제2의 공작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비해 암컷의 깃털 색상은 매우 담백합니다. 전체적인 깃털은 갈색이며 검은 갈색과 노란색 무늬가 있습니다. 브라운테일 레인보우는 해발 2100에서 4500m의 실내 수림, 저목, 초원, 나대지 등에서 서식하는 중고지대의 고산식물로 자연 조건이 엄격하고 여름의 대부분은 차가운 비와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겨울에는 20에서 30%의 대군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조류이지만 브라운테일 레인보우는 날개가 작고 둥글며 다소 무겁고 높이 나는 것이 어려워 먼 거리를 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4위는 척추동물의 장수 챔피언 그린란드 슬리퍼 샤크입니다. 이 상어는 그 느림 덕분에 척추동물 중에서 장수 챔피언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성장은 느려서 1년에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이동 속도는 겨우 0.2ms이며 고속 사냥 시에는 0.7ms입니다.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소비량이 극히 적어 수명은 400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하나 세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린란드 슬리퍼 샤크의 암컷은 몸 길이가 약 4m에 이르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므로 약 156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먹이는 가장 높은 포식력으로 물고기나 물개 등의 민첩한 동물들로 구성됩니다. 일부 그린란드 슬리퍼 샤크의 배 속에서는 술록, 말, 북극곰의 시체 일부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해에 서식하며 차가운 바다를 헤엄치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주변의 북대서양의 수심 1200m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미국의 용감한 사진가 더그 프라이너가 수중에서 촬영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어는 매우 조용하며 호기심이 많고 다른 상어들에 비해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다이버가 가져오는 리브리더의 소리를 싫어하고 일반적으로 피하지만 이 소리에 끌려 6m 이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수영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타보 꽃가루의 희생자 말레이 왕박쥐 말레이 왕박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쥐로 몸 길이는 약 20에서 25cm, 체중은 보통 800에서 1200g입니다. 놀랍게도 날개를 펼치면 최대 1.83m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박쥐는 아닙니다. 과일박쥐로 알려져 있으며 나무의 열매나 꽃꿀을 먹는 온순한 초식동물입니다. 긴 혀를 사용해 꽃의 꿀을 핥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꽃가루가 털에 붙어 다른 식물로 옮겨져 수분을 돋기도 합니다. 큰 눈, 긴 뾰족한 귀, 개처럼 생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목에 금색 머플러 같은 털이 있고 대부분의 박쥐에 있는 꼬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며 열매가 많은 숲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사냥과 그와 같은 사냥이 명확히 금지되지 않은 곳들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탑 6. 물속의 도둑 맹목장어 맹목장어는 세계에서 가장 기분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점액을 분비해 먹히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동물의 내장을 좋아하는 유령 같은 사냥꾼으로 마치 기생충 같은 살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어조차 가까이 하지 않으며 이들은 자웅동체로서 교미를 시작할 때 일정 기간 밀어붙이다가 이후 암컷으로 행동합니다. 몸은 미끈한 장어와 비슷하지만 상악과 하악이 없고 흡착판 같은 입에 날카로운 각질의 잎이 있습니다. 농장에 아가미가 있으며 내부 가지광이 인두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 아가미 구멍은 입에서 먼 등 쪽으로 열려 있어 호흡을 방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숙주 조직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흡착판으로 대형 물고기에 붙어 아가미에서 물고기의 배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봅니다. 물고기에 오랫동안 기생하기 때문에 눈은 퇴화되어 피부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후각과 입 주변에 있는 4개의 촉수는 매우 민감해 대형 물고기의 접근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 주변에는 3에서 4개의 촉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큰 물고기의 몸에 구멍을 뚫거나 대형 물고기의 아가미에서 직접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살을 먹으며 대형 물고기에는 피부와 뼈만 남습니다. 한때 대구 속에서 123마리의 맹목장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 맹목장어는 물속의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탑 7. 냉혈이 아닌 파충류. 오사거북. 거북이는 등껍질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사거북은 딱딱한 등껍질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등은 짙은 검정색 또는 남색이며 하얀 반점이 점점이 있습니다. 등은 얇고 튼튼한 피부가 척추와 갈비뼈 등 뼈대에 의해 지탱되어 마치 가죽 방패처럼 보입니다. 폐교에는 몸 옆에서 등 쪽까지 7개의 무게가 있으며 북압에는 5개의 무게가 있는 불완전한 국가에서 이름이 붙여진 오사거북의 생태는 몸길이 1에서 1, 75m, 몸길이 1.83, 2.13m, 평균 체중 300에서 500kg입니다. 감소하는 거북이 중 가장 크며 생물학적 파충류로서도 평균 체중이 가장 큽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대한 동물만큼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해파리를 잡아먹으며 불규칙하게 배열된 원뿔 모양의 잎으로 해파리를 걸어 쉽게 입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오사거북은 시력이 좋지 않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어 장폐색을 일으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규모 포획, 해양 오염, 관광 개발, 엘니뇨에 의한 수온 변화 등으로 인해 오사거북의 개체수는 약 95%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년 이내에 기능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탑 8. 동물계의 빌헬름 둘세, 로열 실키 몽키. 긴 하얀 수염 2개를 가진 로열 실키 몽키는 독일 군주 빌헬름 둘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남서부 페루, 머리부, 볼리비아 북부, 브라질 서부의 악취 아마조나스 주에 서식합니다. 열대우림과 사바나의 상층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며 지상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먹는 것에 가장 열중하며 과일이나 나무 열매와 같은 식물성 음식 외에도 곤충, 거미, 작은 도마뱀, 새의 알 등을 좋아합니다. 긴 수염과 위험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힘이 없고 운동신경이 부족합니다. 모든 종이 미성숙하여 다른 원숭이처럼 나무를 오를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체격으로 인해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켰고 다른 종의 원숭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수컷 원숭이는 자녀를 잘 돌보는 좋은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1850년대 일부 인간 귀족에 의해 사냥당했고 현재는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탑 9. 가장 패셔너블한 귀부인. 자코반 비둘기.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새가 있다면 자코반 비둘기가 그 후보가 될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머리 주위에 길고 풍성한 깃털로 작은 머리를 중앙에서 감싸고 유행하는 하이넥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크지만 화려한 깃털이 시야를 크게 방해하여 날기 어려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냅니다. 그 모델 같은 우아한 걸음걸이와 장대한 모습은 고귀한 자세와 어우러져 귀족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름의 유래는 12세기 자코반 수도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코반 파와의 목깃이 당시의 전통 장식품과 유사해서 붙여졌습니다. 지난 80년간 비둘기의 외모는 크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전서구와 다를 바 없는 크기였고 깃털의 대부분이 검정색이었지만 몇 차례 개량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탑 10. 고대의 봉황 원형. 4개의 날개를 가진 새는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흔한 종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새의 날개는 2개만 있습니다. 이 한 쌍의 날개로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동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새를 발견했습니다. 2쌍의 날개 외에도 추가로 2쌍의 날개를 가진 이 새는 고대의 봉황 원형으로 여겨졌으며 사날개 새 또는 풍부한 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대륙의 세네갈이나 감비아 서부에 서식하며 일부는 이제 공화국 남부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짧은 부리와 큰 입,
질서의 꽃, 길고 뾰족한 날개, 특징적인 반점이 있는 부드러운 깃털, 비교적 작은 체격이 특징입니다. 몸통의 머리에서 턱까지의 길이는 약 30cm이며 날개를 좌우로 펼쳤을 때의 폭은 20cm 이하입니다. 생활 습관은 나이팅게일과 비슷하여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먹이 사냥을 하거나 놀기를 좋아하며 주로 곤충이나 딱정벌레 등을 먹습니다. 낮에는 둥지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개의 날개로 주로 비행하며 나머지 2개의 날개는 대부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 플래그윙 나이트호크만이 4개의 날개를 가지며 이는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미 시즌이 되면 수컷 사날개 새는 양쪽 날개에 긴 깃털을 내어 비행 중에는 마치 2개의 높은 깃발을 가진 듯한 모습으로 바람에 나부끼게 됩니다. 번식기가 끝나면 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깃털을 다듬기 시작하지만 다음 번식기가 오면 다시 드러난 깃털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세계의 위협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 존재들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어 자연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